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핀터레스트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CEO 빌 레디의 컨퍼런스 콜 녹취록이랑 핵심 슬라이드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퍼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사용자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뭐랄까 매출 성장은 어쩐지 그 속도를 잘 못 따라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을 딱 꿰뚫는 질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사용자 지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왜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는가?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는 핀터레스트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이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수익화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용자의 마음은 얻었지만 광고주의 지갑은 아직 완전히 열지 못한 핀터레스트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놀라운 것부터 이야기해보죠. 와, 사용자 수가 정말 무섭게 늘고 있어요. 네, 자료를 보니까 무려 10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6억 1,9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인데 이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성장 동력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성숙 시장에서도 4% 성장을 이뤄냈고요. 유럽은 9%,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서는 무려 16%나 성장했습니다. 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실 다른 데이터였어요. 이 성장의 중심에 바로 Z세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 솔직히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요? 보통 Z세대 하면 틱톡의 숏폼 챌린지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쵸. 상대적으로 좀 정적인 이미지 기반의 핀터레스트에 Z세대가 몰려든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게 핀터레스트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CEO 빌 레디가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구매할 곳은 많지만 쇼핑할 곳은 드물다. 구매할 곳은 많지만 쇼핑할 곳은 드물다. 네, 아마존에선 내가 뭘 살지 정확히 알 때 검색하지만 핀터레스트에선 뭘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 들어와서 영감을 얻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Z세대에게 핀터레스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나, 내가 꾸미고 싶은 방,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걸 넘어서 발견의 기쁨을 주는 플랫폼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고 보니 월간 검색량이 800억 건에 달한다는 수치도 있던데 이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네,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챗 GPT의 월간 프롬프트 수로 알려진 750억 건과 맞먹거나 오히려 살짝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검색의 질입니다. 핀터레스트 검색의 50% 이상이 명확한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50% 이상이요? 네, 여름 휴가 코디, 작은 방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챗GPT 프롬프트 중 상업적 의도를 가진 건 약 2%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챗 GPT가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면 핀터레스트는 무엇을 살까에 대한 질문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매달 17억 건의 클릭이 발생해서 외부 광고주 사이트로 사용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17억 건이요. 이건 사용자들이 그냥 아이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질 좋은 트래픽이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검색과 사용자 참여를 감당하려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 중심에는 AI가 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테이스트 그래프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던데 이게 핀터레스트 AI의 핵심인 것 같더군요. 네, 바로 그 테이스트 그래프가 핀터레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차별점입니다. 수억 명의 사용자가 수년에 걸쳐 수천억 개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핀한다고 하죠. 자신만의 주제로 분류해 보드를 만들면서 구축된 거대한 취향 데이터베이스예요. 단순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가구에도 관심이 있더라 하는 식으로 취향과 관심사가 서로 연결된 말 그대로 취향의 지도인 셈이죠. 취향의 지도. 멋진 표현이네요.
이 지도가 2025년 한 해에만 40% 가까이 더 촘촘해지고 방대해졌습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많은 것과 취향의 지도를 가진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네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AI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자료에 옴니스, 펜FM 이런 이름들이 나오던데 너무 기술적인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옴니스입니다. 이건 테이스트 그래프를 아주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컨텐츠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이에요. 이걸 적용했더니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자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횟수가 4.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4.5%포인트 증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6억 명이 쓰는 플랫폼 전체의 수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건 엄청난 변화겠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추천이 사용자 마음에 쏙 들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펜F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사용자의 평생 활동 기록을 분석해요. 평생 활동 기록이요? 네, 심지어 몇 년 전에 저장했던 이미지까지 전부 고려해서 지금의 나에게 맞는 추천을 해주는 거죠. 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5년 전에 한참 북유럽 인테리어에 빠져서 관련 이미지를 잔뜩 저장해 두었다고 해보세요. 네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펜FM이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북유럽 스타일 가구를 추천해주는 식입니다. 와, 그건 좀 소름 돋으면서도 대단한데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 비서 같은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성과도 있었나요? 네, 이 펜FM을 통해서도 저장 횟수가 2.4%포인트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사용자의 숨겨진 취향까지 발굴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터 1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주목할 만한데요. 그건 뭔가요? 이건 기술적인 성과보다는 비용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업계 최고 수준의 비싼 외부 유료 AI 모델 대신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비용은 90%나 절감한 사례입니다. 잠깐만요. 90% 비용 절감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비용을 그렇게 줄이면 성능 저하가 있기 마련인데 정말 아무런 트레이드오프가 없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미세한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자신들이 가진 독보적인 테이스트 그래프 데이터로 오픈소스 모델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범용 데이터로 학습한 비싼 상용 모델 못지않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 데이터의 질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은 고도화하고 비용은 절감한다.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그럼 이런 AI 기술 발전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4분기에 베타 출시된 핀터레스트 어시스턴트입니다. 어시스턴트요? 네, 이건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 좀 보여줘 라고 말하면 AI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관련 이미지를 찾아주는 거죠. 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가 발견됐어요. 사용자들이 키보드로 검색할 때보다 이 어시스턴트와 대화할 때 상업적인 질문을 할 확률이 25%포인트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25%포인트나요? 그냥 검색할 때보다 대화를 할 때 더 쇼핑하고 싶어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마치 친한 친구나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텍스트 검색은 정보를 찾는 행위에 가깝지만 대화는 의논하고 추천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소파는 어디서 살 수 있어? 와 같은 구체적인 구매 관련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쇼핑 의도를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들고 Z세대는 열광하고 AI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까지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CEO 빌 레디는 정작 4분기 매출 실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돈 버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죠. 4분기 매출은 13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14%면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월가나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건 관세 같은 거시경제의 충격이었습니다. 관세요? 네.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이 관세 부담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광고 예산부터 줄여버린 거예요. 아, 다른 플랫폼들도 다 같이 힘든 시기였을 텐데 유독 핀터레스트가 이 문제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뉘앙스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핀터레스트의 매출 구조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소수의 대형 소매업체의 광고주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회사를 키울 때부터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큰 고객들을 집중 공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평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번처럼 특정 섹터에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땐 그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많은 중소기업 광고주를 기반으로 하는 구글이나 메타와는 달리 소위 큰 손 몇몇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자 전체가 휘청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핀터레스트 경영진은 광고주 기반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대형 광고주 외에 중견기업, 그리고 수많은 소중소기업, SMB 광고주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체질 개선을 이끌 적임자로 리 브라운이라는 인물을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CBO로 새로 영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간 셈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으니 이제 해결책을 실행할 차례군요. 2026년의 승부수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료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광고주 믹스 다변화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에서 약 15%에 불과한 중소기업, 즉 SMB 광고주 비중을 대폭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어요. 15%면 정말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다른 대형 플랫폼들은 이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핀터레스트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뭔가요? 플랫폼 외부로의 확장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인데요. 최근 TV 사이언티픽이라는 커넥티드 TV, 즉 CTV 광고 플랫폼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넥티드 TV요. 스마트 TV 광고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건가요? 핀터레스트랑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언뜻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 어떤 점에서요? 핀터레스트 앱 안에서만 광고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 바로 그 테이스트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해서 외부 채널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한 달 내내 캠핑 장비를 검색하고 저장했다면 핀터레스트는 제가 캠핑에 곧 떠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네, 그렇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집에서 스마트 TV로 유튜브를 볼 때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핀터레스트의 데이터를 외부 광고 네트워크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군요. 이건 정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광고 기술 및 측정 고도화입니다. 광고주들이 결국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쓴 광고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동화 광고 시스템인 핀터레스트 퍼포먼스 플러스를 계속 강화하면서 특히 광고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증명해주는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을 설득하려면 결국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실제로 성과를 본 사례가 자료에도 몇 가지 소개됐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 대형 광고주는 이전까지 핀터레스트 광고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핀터레스트와 자사의 측정 시스템을 직접 연동했더니 숨겨져 있던 광고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에 만족해서 광고 입찰가를 30%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돈을 더 쓰게 된 거군요. 아주 직관적이네요. 옴니럭스라는 LED 테라피 기기 업체 사례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사례는 핀터레스트 플랫폼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통 광고 효과는 클릭을 기준으로 측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핀터레스트는 특성상 광고를 보고 영감을 얻은 뒤 바로 클릭하지 않고 며칠 뒤에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옴니럭스는 이 점에 착안해서 클릭뿐만 아니라 단순히 광고를 시청만 한 사용자의 구매 전환까지 추적하는 뷰스로 측정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핀터레스트를 통해 발생한 거래 건수가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7배라니 이건 정말 광고주 입장에선 핀터레스트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겠네요. 그렇죠.
우리 플랫폼은 원래 클릭이 잘 안 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구매를 일으킵니다. 라고 데이터로 증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신규 고객 확보에만 최적화된 새로운 광고 상품도 베타 테스트 중인데 초기 테스트 결과 신규 고객 전환율이 64%나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해요. 와, 기존 고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고객을 데려와다라는 광고주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AI가 풀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핀터레스트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핀터레스트는 독보적인 테이스트 그래프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G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엄청난 사용자 성장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아직 온전한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죠. 대형 광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시장으로 광고주 기변에 넓히는 동시에 CTV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결국 광고 성과를 정확히 증명하는 기술력이 될 거고요. 오늘 자료에서 CEO 빌 레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색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인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핀터레스트가 가진 월 800억 건의 상업적 의도를 가진 비주얼 검색 데이터와 테이스트 그래프가 AI와 완벽하게 결합한다면 미래에는 구글이나 아마존이 아니라 핀터레스트가 우리가 무엇을 살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요리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핀터레스트는 인터넷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상업적 검색 영역의 왕자를 노리는 가장 조용한 거인일지도 모릅니다.